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에 빼앗긴 자유와 빛을 찾은 지 오늘로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항일 투쟁의 역사를 기리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축사엔 북한과 일본을 향한 메시지도 담겼는데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향해 남북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오라고 촉구한 겁니다. 먼저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이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는 광복절 경축식.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오늘이 패전 80주년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총리로선 13년 만에 반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문주모 특파원, 이시바 총리가 말한 반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시바 일본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아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戦争の惨禍を決して繰り返さない。あの戦争の反省と教訓を今改めて深く胸に刻まねばなりません。内閣総理大臣。 일본은 1993년부터 패전 이래 이웃나라의 반성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2012년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이런 관행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13년 만에 다시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겁니다. 사라졌던 반성을 되살린 건 일보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 국가에 입힌 피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바야시 다카유키,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다른 총리 후보군도 잇따라 야스쿠니를 찾았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광복 80주년 특집 SBS 8시 뉴스. 저는 지금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하얼빈의 총성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안중근 의사의 뜻이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 숨쉬는 것만 같습니다. 장탄일성 선조 일본,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고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정신과 기계를 기억하며 이곳에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8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만세를 외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 선열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커다란 태극기들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간 생체 실험을 자행했던 일본 1644 부대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국인 중국에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란 특파원입니다. 쇼와 20년, 즉 1945년에 작성된 중국 방역급수부 1644 부대 명단입니다. 일본 정부는 세균전 부대 존재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 규모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80년 전 우리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오늘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성격인 국민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국민 대표 80명이 이 대통령에게 이른바 빛의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임명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믿고 힘껏 성큼성큼 걸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대표 80명이 LED로 만들어진 빛의 임명장을 손에 들고 광화문 광장에 들어섭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선 국민 임명식 관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예린 기자, 지금은 어떤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국민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는 조금 전인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지금은 합창과 드론쇼에 이어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부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7개국의 주한대사를 비롯해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김 여사가 대통령실에 거짓 해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김 여사는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 시스템이 경보음을 울렸을 때도 부적절하게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목걸이가 논란이 되자 국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본인 혐의에 대한 질문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취재진을 피해 경찰에 기습적으로 출석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첫 소환 조사는 오늘 새벽 1시 50분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 자택과 지역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현재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매매한 모습이 포착됐던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게 맞다면 자본시장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타자 1순하며 5점을 뽑는 집중력으로 역전시를 펼치며 5연승을 달렸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한화는 2대1로 뒤진 5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NC 선발 로건이 흔들리는 사이 볼넷과 안타, 몸에 맞는 공으로 원아웃 만루 기회를 만들었고 최은성이 중전 적시타로 주자 2명을 불러들이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포항이 이호재 결승골로 안양을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한동안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부분 폭염경보로 격상됐고 중부지방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은 광복절 연휴 내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남부는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 80주년 특집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구 면적의 0.0197%